그래서 일단 면접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 먼저 드릴게요. 이제 면접은 일단 너무 필기해서 드릴 필요는 없고요. 면접은 일단 프레임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프레임이라는 게 사실 논술도 마찬가지인데 면접이 특히 좀 심해요. 근데 사람들이 사실 아까 그 말씀 주셨는 게 필기 성적이 별로 안 좋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막 특히 행정고시 같은 시험은 필기 성적이 실제로 그러니까 거기는 면접이 유명무실해요. 근데 언론고시 같은 경우는 그게 정반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그 성적이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계속 가는 구조긴 해요. 근데 그래도 그게 절대적이진 않다는 거죠. 근데 행정고시 같은 경우는 막 이제 필기가 너무 끄트머리로 들어가면 사실 면접으로 진짜 큰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합격이 불가능한 구조인데 언론고시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면접을 끄트머리라도 그러니까 필기를 끄트머리라도 들어가도 면접에서 다 뒤집을 수 있어요. 충분히 저도 그랬다. 저도 실제로 필기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을 거거든요. 하지만 저는 면접은 진짜 자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나보다 면접 잘 보는 놈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게 이제 현실이 됐죠. 근데 그만큼 면접이 중요해요. 왜냐면 어떤 서류나 필기는 텍스트상으로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회사랑. 근데 면접은 나라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어떤 모든 게 다 일제 읽히겠죠. 나의 어떤 외면적인 부분들 그리고 내면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드러나는 장소가 면접이고, 그래서 정말 결과가 변별이 딱 되죠, 면접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면접에서 뒤집는다는 건 무조건 가능합니다. 무조건 가능하고, 그래서 지금 이거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해드리는 거고, 만약에 저도 양심상 해도 안 돼 하면 저도 안 받아요, 사실. 그러면 저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됩니다, 실제로. 면접으로 뒤집을 수 있고. 면접은 그래서 항상 학생들은 저희 교육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생님들한테 말씀을, 저희 이제 과정에 참여해주고 계신 교육생들이 있는데, 그분은 항상 하는 말이 면접은 본인의 필살기가 될 것이다. 예. 실제로 이제 전현무가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이제 자기는 면접만 가면 다 붙을 자신이 있었다고. 그래서 제 전설로 남아있잖아요. 언론사 3사, 막 지상파 3사 다 합격하고. 그래서 면접은 실제로 언론고시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언론사들은. 왜냐면 기자라는 직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대중들과 직간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이제 마주쳐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특히 또 학부사 경험 해보셔서 잘 아실 건데, 뭐 인터뷰도 해야 되고 취재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 간의 어떤 이런 직간접적인 소통이 되게 많은데 사람이 별로면 안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람 좋아 보이는 사람, 그건 어디서 판별을 한다? 면접에서 판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랑 필기에서도 어느 정도 분별을 하지만, 걸러내지만 이제 면접에서 최종적으로 다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면접은 제가 볼 때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서류 성적이나 필기 성적은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안 쓰셔도 되고 면접으로 싹 다 뒤집을 수 있다, 그런 마인드 세팅부터 먼저 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입니다, 실제로 면접으로 다 뒤집을 수 있어요. 그래서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프레임 싸움이라고 하는 건데, 프레임 싸움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나만의 프레임을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희가 이제 스포츠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뭐 한국에서 월드컵을 합니다. 그러면 되게 그 붉은 악마들의 어떤 그 열띤 응원, 이런 게 홈팀 어드밴티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분들을 내 경기장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아는 분야라든지, 아니면 어떤 내가 후킹이라고, 이걸 전문용어로 이제 후킹이라고 하고 디코이를 던진다라고 하는데, 그 미끼를 던져서 그분들이 그 미끼를 물어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대한민국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 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그때 말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실물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 거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통화 승수와 통화 유통 속도가 되게 낮게 기록이 되고 있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약간 어떻게 되냐면은 그 통화 승수랑 통화 유통 속도라는 그 디코이죠, 일종의. 그 디코이를 딱 던지게 됐을 때 물어요. 열의 9은 물어요. 왜냐면은 그분들은 어떤 그런 지식과 정보가 충만해 있는 학생들을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놈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프레임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디코이를 던졌을 때, 근데 만약에 어줍잖게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디코이를 던지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러면 오히려 역으로 당해요. 근데 왜냐면 그분들은 바삭한 전문가시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가 잘 아는 분야인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홈팀 어드밴티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분명히 혹시 통화유통 속도가 뭔지는 아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통화 승수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럼 나는 이제 내 프레임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어왔고, 나는 거기서 내 홈팀 어드밴티지를 등에 업고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프레임 싸움이에요. 그래서 본인만의 어떤 그 번뜩이는 시야와 안목,
그리고 소신과 철학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관점도 새로운 관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뭐 예를 들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뭐 면접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트럼프가 될 것 같아요? 바이든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 저는 다들 제가 이제 3대 3으로 면접을 봤는데 나머지 두 분은 바이든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과감하게 트럼프가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왜냐면 또 선거가 그때가 8월인가 9월인가 그랬는데 선거가 2달 남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비록 그 주장이 틀렸더라도 그 본인만의 어떤 그 놓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근거가 확실하면은 그건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아요. 왜냐면 새로운 관점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라. 뭐 예를 들면 제가 막 제 예시를 제가 생각을 뭐 지금까지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연임이 안 된 대통령이 딱 한 명밖에 없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S&P 500이라고 해서 미국의 그 대표 지수가 있는데 그 지수가 8월 때까지 상승 추세일 때 한 번도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없었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논리적 근거를 들어서 쫙 설명을 한 세 가지로 해주니까 그분은 오히려 바이든이 된다고 한 그들의 답안이 설령 실제로 바이든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바이든이 되냐 트럼프가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얼마나 어떤 이 미국 대선에 대한 분석을 했는지, 본인만의 통찰력과 안목이 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이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론고시 면접에서는. 그래서 설령 내가 그런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정답은 없잖아요. 뭐 예를 들면 기본소득이란 게 있어요. 뭐 기본소득이란 게 있는데 기본소득을 경제지들은 되게 뭐라고 해요? 포퓰리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입장인 거예요. 근데 찬성을 하는데 찬성에 대한 그 논거가 확실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줍잖게 막 그냥 어거지 부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의 주장에 대한 어떤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들이 확실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건 하나의 그게 언론이잖아요, 사실. 왜냐면 언론은 견제기관이니까 제4부라고도 불리고 실제로 비판적인 목소리를 던져야 되는, 근데 그분들이 경제지이기 이전에 기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비판적인 시야와 안목을 딱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언론고시 면접장에서 약간 이제 주장 대 주장으로 건설적인 토론을 하고 나오면 합격이에요. 네. 왜냐면 본인은 그만큼 보여준 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막 말대답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근데 거기서 그러면 안 돼요. 본인이 틀렸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면 그분이랑 싸우는데 그분이 나의 어떤 주장의 맹점을 확실하게 파고들었어. 확실하게 파고들었는데 내가 그거를 지기 싫어가지고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과감하게 네, 제가 공부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다음 질문을 받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사람이 되게 억척스러워 보이고 독선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저런 아이는 우리랑 같이 일해도 되게 본인의 주장과 생각이 갇혀있는 아이겠구나 라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참 어려운 부분인데 본인의 뚜렷한 어떤 소신과 철학과 주장과 생각이 있으면서 뭔가 개방적으로 보이는, 네.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도 수용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깊이가 있는 사람, 그 정도의 어떤 넓은 아량이 있는 사람을 선호를 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프레임 싸움이라서 본인의 주장과 생각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돼요. 언론고시에서는 뭐 얼버무리고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입사 면접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언론사 면접은 그분들은 기자잖아요. 기자고 기자들은 어쨌든가 지금 만약에 연합뉴스는 어디든 입사를 하시게 되면 뭐 예를 들면 당장 정치부를 갔어요. 지금 제 동기가 실제로 정치부에 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재명을 만나죠. 네. 윤석열을 만나죠. 이준석을 만나고. 근데 거기다 놓고 막 우물쭈물거리면 안 되잖아요. 당당하게 가서 본인의 주장과 생각을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질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면접에서 다 드러나죠. 그래서 본인이 살아온 어떤 그 태도와 자세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하여튼 목소리 힘있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프레임이라는 거, 아까 예시를 들어준 것처럼 그럼 뭐 통화 승수와 통화 유통속도 얘기를 했다. 그럼 그분들은 100% 그거에 대한 꼬리 질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내가 만약에 다다다 해가지고 이러면은 그게 이제 면접에서는 그런 걸 와우 포인트라고 해요. 그래서 와우 포인트가 많이 나오면 축적이 되면 될수록 이제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다대다든 다대일이든 와우 포인트를 얼마나 얻었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레임 싸움에서 계속 내 주장과 생각을, 그러니까 사실은 지식과 정보가 많아야 돼요. 내가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어떤 안건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어떤 본인의 통찰과 고찰이 있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공부를 많이 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지금 코너스톤 보고 있나요 혹시? 저희 코너스톤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희 공짜로 제가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데 저희 교육생들한테 저희가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기사들을
매일 10대 일간지랑 7대 경제지를 싹 다 읽어요. 저희가 읽고 구독을 다 해서 꼭 읽고 넘어가야 될 기사들을 엄선을 해요, 저희가. 그래서 정말 선정을 해서 하루에 한 10개 정도를 제공을 해드리는 프로그램을 코너스톤 프로젝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같은 안건을 써도 언론사별로 되게 천차만별로 잘 쓰는 데도 있고 못 쓰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분별을 해서 기사 내용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그렇게 매일 오전에 제공을 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사실 저희 킬러 콘텐츠이기도 해요. 저희 연구소의 킬러 콘텐츠인데 그거를 보면서 이제 학생들은 저희 리서치 노트라고 해서 그 노트가 있어요. 그 노트에 이제 본인이 몰랐던 개념이나 생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적으면서 스스로 공부를 하는, 찾아서 읽고 공부하는 그런 저희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기사들을 제가 제공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기사들을 지금 이제 면접이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네. 화요일이면은 그래도 뭐 12월 6, 7, 8, 9, 10 또는 12월까지 분이라도 최대한 여력이 된다면 한 번씩은 다 보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고 어떤 질문에서 내가 어디서 와우 포인트를 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제 뭐 시사 면접이 그렇게 비중이 높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중이 낮지만 그게 하나의 본인의 필살기로 작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도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자기소개서 기반 질문에서 다 소스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제가 어느 기사를 읽었는데 뭐 어떤 통계사 자료를 봤는데 뭐 이런 것들 다 인용할 수 있으니까 그 인용의 자료로 쓰실 수 있도록 제가 바로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카톡으로 지메일 보내주실래요? 이게 저희가 한번 이거를 그 아랑에다가 그 올렸었거든요, 글을. 근데 그게 이제 저희가 이거를 구독 상품으로 해가지고 첫 달 무료 이렇게 해가지고 넷플릭스처럼 그래서 한 달 받아볼 수 있게끔 그런 걸 그때 올렸었는데 그때 아랑에서 되게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중 한 명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공유를 했거든요. 공유를 했고 그 아이폰이시면은 구글 드라이브 앱을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구글 드라이브 있어요. 네, 그 들어가시면은 그 2021년이라고 뜨지 않나요? 코너스톤 데이터베이스. 네, 거기 보시면은 2021년 들어오시면 12월이 있거든요. 보시면 제가 이제 12월 10일까지 진행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의 사설, 국내 경제 이슈, 시사 이슈, 국제 시사 경제 이슈 이렇게 나눠가지고 진행을 해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뽑힌 기사들은 네, 한 번씩 다 읽고 들어가면 도움이 될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어떤 현안에 대한 어떤 되게 핫한 이슈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뭐 바이든이랑 뭐 푸틴이 회담을 했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거에 대한 하여튼 여기 뽑힌 기사들은 되게 양질의 기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하루에 기사가 10만 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학생들이 다 읽을 수도 없고 또 실제로 제가 그런 말을 해요. 90%는 쓰레기다. 그래서 10%의 시그널만을 엄선을 해서 그래서 노이즈랑 소음과 신호가 난무해 있는데 그 중에서 소음을 드러내고 신호만을 제공을 해드린다. 그래서 시그널이 될 만한 기사들만 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읽고 있으면 분명히 어떤 면접이든 논술이든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다 생각이 납니다. 나서 본인의 어떤 주장과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교육생님들은 이거를 그냥 보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제가 노트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노트에 스스로 막 오르는 개념이나 생각 같은 거를 쓰면서 정리하는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저희의 이제 코너스톤 프로젝트인데 킬러 콘텐츠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게 근본 역량이라고 하건 저희는 그래서 근본 역량을 바탕으로 이거를 말로 표현하면 면접이고 글로 표현하면 논술이다 라고 해서 따로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저희 킬러 콘텐츠예요. 그래서 한번 쭉 읽고 가시면은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 여담으로 빠졌지만 그래서 내 프레임에 가둬서 어떤 식으로든 와우 포인트를 많이 확보하는 게 핵심이에요. 핵심이고 그리고 내일만큼은 그러니까 내일 아니죠. 다음 주 화요일만큼은 내 주장과 생각이 팩트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근데 물론 근자감을 부리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근자감이 이제 저는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라고 부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근거가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자신감은 베스트예요.
그래서 그 근거를 스스로 만드셔야 되는데 이런 어떤 코너스톤 프로 기사들이나 이런 사실 언론사는 그래요. 언론고시는 뭐 다른 공무원 시험처럼 범위가 있어서 그 범위를 딸딸딸 외우고 시험을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서 하면 할수록 무궁무진해요. 사실 알면 알수록 무궁무진하고 그래서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떤 갇힌 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그 틀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근거를 만드시고 그 자신감을 충만한 채로 들어가시면 그게 최고의 청심환이다. 그래서 이제 면접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 면접은 자신감이다, 배이다 이런 말 하는데 기본적으로 근거가 있는 자신감에 충만한 상태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막 보통은 면접이 두렵잖아요. 막 이제 그 시험장의 어떤 압박감, 중압감 이런 게 큰데 오히려 전 즐겼어요. 그냥 되게 뭔가 그러니까 뭔가 다른 옆에 있는 지원자들이 좀 측은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저는 진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저는 진짜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떤 이런 시험 안목이 있겠어? 뭐 이런 생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갔어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서경 작년에 면접 봤을 때 임원 면접 봤을 때 한 소리인데 임원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소개서 기반 질문을 하는데 제가 이제 제너럴리스트가 돼야 된다, 기자는. 뭐 그런 말 했어요. 그러니까 아닌데 스페셜리스트가 돼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페셜함을 갖춘 제너럴리스트가 돼야 된다고. 네, 각 분야의 상위 10% 안에 드는 폴리매스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역으로 받아친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베스트예요, 사실. 왜냐면은 그분들이라고 해서 모든 걸 아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분들도 어떤 시야와 안목이 좁을 수도 있고 본인이 제대로 이게 언론고시는 왕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무조건 억눌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수학을 가르친다. 그러면은 솔직히 30년 수학 공부한 사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근데 언론고시 같은 거 이런 거예요. 그분들이 아무리 30년 동안 20년 동안 기자생활 했지만 그분들이 요소수 탓에 터질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걸요. 아무도 예측 못해요. 코로나 때 예측했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그분들한테 어떤 물론 그분들이 주는 어떤 압박감 포스가 있겠지만 절대로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본인이 공부를 더 많이 했을 수도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그분들한테 설명해 주러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더 생각이 나는 게 대한민국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실제로 이제 연합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죠, 이런 것들은. 근데 저는 이제 뼛속 깊은 반기업 정서라고 생각을 한다. 물론 이제 뭐 기업들의 전횡이나 악행이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근데 사실 그때 이제 막 이재용이 구속되고 막 그럴 때였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물론 뭐 이재용 총수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워런 버핏이라고 이제 아시죠? 워런 버핏을 오마의 현인이라고 하고 이제 주식 투자의 대가라고 하고 사람들이 되게 칭송해요. 워런 버핏 관련 책들이 저 교보문고 보시면 쫙 깔려 있거든요. 그만큼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실 워런 버핏이 이재용보다 더한 재벌 총수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악독한 재벌 총수예요, 사실. 하는지 모르죠, 근데. 모르고, 실제 워런 버핏이 초콜릿도 만들어서 팔아요. 완전히 그냥 그 그룹들이 쫙 있는 거예요. 사실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그 재벌이죠. 재벌인데, 실제로 삼성보다 시가총액이 높거든요.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막 오마의 현인이다. 워런 버핏은 막 좋아하는데, 동경하는데, 반대로 이재용은 구속하라. 이게 약간 나는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의 좀 근거가 좀 희박한 반기업 정서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 거 되게 놀라는 거예요. 본인들도. 왜냐면 잘 몰랐던 부분이거든. 워런 버핏이 초콜릿까지 만들어 파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근본 역량이고 그런 게 프레임이고 그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나는 거기서 와우 포인트를 얻게 되고 그럼 난 합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플로우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해 가셔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면접은 프레임 싸움이고 그 프레임 싸움인데 그 프레임 싸움에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나만의 어떤 근본 역량 그 지식과 정보를 가득가득 채워서 가시면 아마 자신감과 자존감으로 충만해서 면접을 잘 보고 올 수 있을 거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면접에 대한 개괄적인 좀 설명을 드린 거고 이거는 사실 그 연합뉴스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모든 언론사가 다 제가 말씀드린 어떤 이 마인드 세팅이 딱 돼 있으시면 아마 무난하게 면접은 그냥 본인에서 그냥 나는 필기만 붙으면 무조건 합격이야 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연합뉴스를 준비한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언론사의 어떤 그 면접 대비 마인드 세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적용 가능하니까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는 연합뉴스 맞춤형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